자, 이게 EBS 갈래복합 마지막 영상입니다. 갈래복합입니다. 실전편 잘못 말했어요. 실전편 마지막 영상입니다. 마지막 영상까지 잘 보고 실전학습 마지막 영상까지 잘 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증번호 중간에 불러드릴 테니까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거 북창가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자, 북청가입니다. 이 양반 가사 유배 가사인데 유배 가사 치고는 조금 특이한 유배 가사예요. 일단은 얘는 이제 유배 생활에 관련된 긍정적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배 생활을 힘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배지에서 느끼는 감정인데, 웃긴 게 유배지에서 자연 친화를 좀 하고요. 그리고 유배지에서 기생하고의 유희를 하면서 풍요 생활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배라는 걸 모르면 그냥 자연 친화 같은 느낌을 훨씬 더 잘 많이 주는 거였습니다. 유배를 가면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크게 두 가지 플로우인 거죠. 정계 복귀를 이제 할 수 없다, 또는 집안이 굉장히 이제 세도가가 아니라 가난한 집안이다 하면 유배를 진짜 힘들게 갔다 와야 되는 거고, 집안이 굉장한 세도가에다가 정계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 하면 그 마을에 있는 사또가 굉장히 융숭하게 되어버렸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정계 복귀를 했었을 때 그 사또를 좀 챙겨주겠지. 이거는 후자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유배지에서 좀 잘 쉬다 와요. 자, 북천 갑니다. 본관이 사또예요, 사또. 그러니까 그 유배지 함경도에 있는 사또가 하는 말이, 이곳 칠보산은 북관, 함경도죠. 함경도 중에 명승지로 금강산과 똑같습니다. 각계 친히 칠보산 한번 가서 방슈심산, 이제 칠보산 가서 구경 물이랑 산 구경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요렇게 대사를 이야기합니다. 나도 역시 조건이와 의리에 난처하다. 내가 이제 선비의 의리에 좀 난처하다. 내가 이제 되게 좋은데 난처하다. 왜? 현재는 유배니까요. 이게 좀 난처한데, 유배지에 쫓긴 몸이 형승이 이제 좋은 곳이죠. 좋은 곳에서 노는 일이 분위에 좀 미안하고, 첨령의 괴이하니 분위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첨령인 다른 사람이거든. 다른 사람이 볼 때 되게 좋지 않으니 마음은 좋건만 못 가기로 작정하니, 그래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남의 눈치를 좀 보고 유배지 갔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의식을 하죠. 근데 이제 유배지에 주슈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유배지로 가면 좀 괜찮은 친구들은 그 마을에 어떤 집주인이 살고, 양반이 살고 있는 곳에 기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이 하는 말이, 아이 그렇지 마라. 그냥 악양로 한강동 왕덩의 사적이고 적벽강 제정노름은 구서의 풍정이니, 요거는 그냥 옆에 있는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 보면 등자경과 소동파도 유배 중에서 악양로 올라갔고, 적벽강에서 유랑을 즐겼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친구들도 유배에 가서 놀았다. 여기서 회포를 뭐 자아내는 풍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놀았다. 구소가 이제 소동파거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사례를 가지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김학사,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이제 김학사야, 칠보산이 무슨 험이 있겠느냐 해서 놀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노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고 황망이 있었거든. 이게 들겨 야귀에 술을 싣고 칠보산으로 들어가니 구름 같은 천만봉의 화도강산 광경이라, 들을까 광경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는 그래도 유학자로서, 그러니까 선비로서의 약간의 갈등이 좀 드러나 있죠. 중략 다음 요 부분은 진짜로 그냥 진짜 엄청 놀거든. 자연 친화해가냐 여기는. 이 몸이 이른 곳이 신선의 지경이라 전생의 연분으로, 그러니까 전생의 이제 연분으로 경구를 자취하여 내가 이제 이런 기회를 얻어서 전생의 그런 좋은 업을 쌓아서 내가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이런 그런 좋은 일을 얻어서 그 유배지에 관련해서 좀 좋게 긍정적 평가를 내리죠. 바람이 붙인 후에 이 광경을 보는구나. 연족봉에 지난 후에 선녀를 따라가면
연화봉 절바위는 창천에 솟아있고 이제 연적봉 지나간 후에 선녀를 따라가며 여기서 선녀는 이제 기생들인데 여기서 기생 하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연화봉 절바위는 하늘에 막 솟아있고 배바위 그러니까 이제 배바위가 있대요. 서책봉 책처럼 생긴 봉어리 안전에 벌어있고 상황봉 보살봉은 이게 다 그냥 그 봉어리 이름이야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선의 구렬 신선의 신선이 살고 있는 곳 같구나. 도교적 이미지들 쭉 나열하면서 자연 친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향은 술을 들고 만장은 한곡 조고 이제 매향이라는 기녀는 술을 들고 만장은 노래를 부르고 군산월은 이제 얘가 좋아하는 기생 이름인데 군산월에 앉은 모양이 저건 분명히 꽃 같구나. 너무 예쁘구나. 오동보판 검은고 금사에 줄을 매서 댁 쪽에 타는 양이 대나무 쪽으로 타는 양이 거동도 예쁘거니와 행동도 예쁜데 섬섬옥수라 그러죠. 예쁜 손길 끝에 오색이 영롱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금사월의 아름다운 풍경, 호탕한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네 거동 보니 임금님이 명이 엄하여도 그러니까 내가 임금님의 명은 이제 유배 간 거죠. 그리고 임금님의 명은 유배를 간 거죠. 유배를 간 임금님의 명이 엄하여도 반할만 하구나. 야 정말 임금님의 명이 엄했는데 유배를 와서 너에게 진짜 반할만 하구나. 내가 좀 자숙하고 자중해야 되는데 너를 만난 게 아쉽지가 않구나. 영웅절사 없단 말이 영웅은 지주와 절개가 없단 말이 역사책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영웅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웅은 지주와 절개가 없어. 그래서 막 기생 있으면 기생한테 홀딱 반하고 그런 거는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너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옛날 영웅들이랑 별로 다른 게 아니다. 내 마음 단단하나 내게 큰 말 하게 큰 소리 치겠느냐. 본 것이 큰 병이고 그러니까 너를 이제 본 것 자체가 병이고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 이천리를 절사 중에 이천리 유배지 중에 아주 멀리 절사 멀리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멀리 떨어지는 중에 단정히 몸 가지고 거적을 잘한 것이 그냥 내가 귀양살이 가서 이제 아주 멀리 있는 귀양살이 와서 잘한 것이 다 네 덕이다. 너 진짜 예쁘다. 이런 거야. 양금 연주 맞춘 후에 절집에 내려오니 이제 절로 왔어요. 산에 있는 스님이 찬물을 보고 이제 물을 하나 주는데 되게 정갈하고 향기가 있구나. 이튿날 돌아오니 호상대에 노던 일이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흘렀죠. 시간이 좀 흘러서 이튿날이 됐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거 지금 전생일인가 꿈인가 이거 임금님의 은혜인가 하늘의 은총인가 내가 이렇게 그 진짜 예쁜 기생이랑 이렇게 정말 좋은 곳에 가서 놀았던 것이 전생일인가 꿈인가 임금님의 은혜인가 하늘의 은총인가 천혜의 이 행각에 이럴 줄 알았던가 내가 이제 귀양지에 와서까지도 이럴 줄 알았느냐 진이 다 다하여 힘이 다 빠져서 돌아와서 머슴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칠보산 유랑 갔었을 때 본관이 보내기로 사또가 보내기로 기생을 데려갔지만 돌아와서 생각하니 불안하구나. 내 유배지 와서 기생하고 놀았던 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불안한 일이었어. 되게 안 좋은 일이었다. 자숙을 해야 되는데 다시는 기생을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그 기생이 좋지만 부르지 마라. 선비들만 데리고 시와 술을 기록하니 청사는 그림이 되고 술잔은 떨어지고 청산 그림이 되고 술잔이 떨어지고 녹수는 길이 되고 종이 위에 단청이구나. 군사원 제일 좋아하는 기생이죠. 녹이홍상 녹색 옷과 붉은 치마가 꿈이었까 하노라. 그러니까 군산을 좋지만 기생을 데려오지 마 하면서 다시 선비의 자세로 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북청가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이게 좀 길어요. 지금 이게 동명일기인데 의유당이 쓴거 수필이고요. 귀경대에서 본 월출과 일출의 장관인데 우리 교과서에 있는 모습은 일단 그 일출을 못 보는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월출을 보러 가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이 썼고요. 그래서 되게 섬세한 모습이나 비유적이고 감각적인 색채들이 되게 잘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배경을 좀 알고 보면 이때 당시 여성들은
밖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꾸 남편한테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일월출을 보고 싶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떼쟁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귀여운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여성의 느낌이. 얼마나 밖에 나가고 싶겠어요. 의유당이 쓴 한글 수필입니다. 되게 섬세하게 썼어요. 남편이 함흥도 그 사또 같은 걸로 가가지고 그냥 따라갔는데 거기 이제 되게 함흥이 이제 동쪽에 있기 때문에 막 그 해 뜨고 해지는 게 이제 되게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보러 가야겠다라는 작품입니다. 기축년의 일기야 수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를 기록했고요. 기축년 8월 서울을 떠나 9월 초승 함흥에 8월 한 달 걸린 거야. 한 달 걸어서 함흥으로 오니 1월 출이 봄직하네. 주변 사람들이 여기가 뭐가 좋아요 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1월 출이 너무 예쁘다라고 해서 마음이 이제 중란, 마음이 뜬 거지 이게. 마음이 붕 떠서 기생들이 너무 칭찬을 하니까 거룩함을 일컬으니 내 마음을 들썩여 원님이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여자 출입을 어찌 경희하리요. 그러니까 여자 출입을 어찌 이렇게 가벼울 경찬데 이제 어떻게 가볍게 하겠느냐. 옛날에 여자들은 이제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함부로 뭐 나가게 하겠느냐.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이때 당시에 그래서 시대를 좀 알 수 있죠. 여성들은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야. 하여 뇌거 그러니까 안 된다고 불허하니 할 일 없이 그쳤는데 신축년에 또 한 2년 정도 있다가 마음이 들썩들썩여서 다시 간절하게 얘기해서 사군을 동행하여 8월 22일 동명에 중로선 한명우 집으로 가자고 거기 달을 보는 귀경대 올라가가지고 달을 보는 곳이야. 네, 가가지고 시오리 이게 우리가 심리가 4km예요. 그럼 한 5km 정도 되는 거거든. 5km면 적지 않죠. 걸어가지고 한 1시간 여성 걸음으로 한 반 정도 되는 꽤나 먼. 여기서는 안양 일본어 정도 거리 정도 될 거야. 그래서 시월이라 해서 그리 가려고 했는데 옛날에 말 타고 가겠죠. 추위가 오래돼서 벌써부터 걱정되는 거죠. 왜냐면 추우면 이제 달이나 별을 보기가 좀 힘드니까 오래되어 길 떠난 또 구름도 많고 땅이 질어 말발이 빠지거든. 내킨 마음에 동명이 가니 그날 청명치 않아. 날씨가 좋지 않아서 새벽달도 못 보고 그저 다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새벽에 종이 들어와 날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자 죽을 먹고 길에 오르니 이미 먼 동이 터버렸어. 그러니까 해를 보려고 했는데 이제 구름 때문에 달도 못 보고 그 다음에 해를 보려고 했는데 이제 날이 좀 좋아졌다고 했지만 이미 그냥 다 터버렸어 동이. 쌍교마와 종과 기생탄말을 바삐치니 내굽이 모두 모아뛰니 편안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을 엄청 빨리 뛰어가지고 시오리를 경각에 하여 규경대에 오르니 근데 또 올라갔는데도 해가 떠서 올라갔는데도 구름이 끼고 해가 돋는데 잠깐만 보였다가 다시 들어가. 그래서 이르니 날은 쾌청하니 그렇게 달픈 일이 없더라. 날씨가 좋긴 한데 해가 뜨는 게 구름 때문에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좋지 못하더라. 조밥 먹고 돌아올 때 이제 아침밥 먹고 돌아오면서 쌍교를 교부에 메고 전모를 쓰고 쓴 조은과 군복과 기생을 말을 태워 좌우로 갈라서고 사공을 시켜 후리지를 시키니 후리지라는 모양이 수십먼 장몽의 아중이여 나비한간 배한 그물을 노끈으로 껴 장목으로 치고 그물 다는 이건 그러니까 후리지라는 모습을 묘사했다고 하는데 여성이 썼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 묘사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보면 여행 가서 그걸 쓴 이제 블로그 글 같은 느낌인 건데 후리지는 그물 던지는 거예요. 그물 던지는 모습이 되게 멋있어가지고 그거 좀 본 거야.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후리지 시켰죠. 그러니까 좀 기생들이 여기 이제 그물 던지는 게 멋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어부한테 그물 좀 던져줘요. 이제 여기 양반이 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물 쫙 던지는 거예요. 사공 수십 명이 아우성 치고 당기는데 물소리가 광풍을 이듯하고 물급이 놓아여 뛰는 것이 하늘이 닿는데 산악이 움직이는 타더라. 그 되게 멋있다. 1월 출은 못 보고 이런 장관한 것을 위로했다. 그래서 에휴 그물 던지는 거나 좀 봐서 좀 멋있더라. 후리금을 꺼내내어 연어 가자미가 달려 나왔더라. 보기를 다하고 가마를 돌이켜올 때 가만히 생각하니 여자 몸으로 만리창파 이제 멀리 가서 이제 본 거죠. 를 보고 바닷고기 잡는 모양을 보니 세상 헛되지 않은 것을 자기하여 10여를 오다가 대조대왕 노시경 걷군안을 바라보니 높은 봉우리에 나는 듯한 정자가 있었어. 돌아오다가 정자가 있어서 올라가자라고 한 거야. 올라가자. 그 정자가 있는데 밑에 박석, 대리석 같은 걸 깔아놨어요. 정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눈 안개 그 앞에 풍경이 너무 기이해서 되게 넓은 벌도 있고 푸른 바다도 있어가지고 그 풍경이 되게 예쁜 거지. 지나가다가 정자에 있어서 가볼까 했는데 되게 좋은 거야 풍경이. 쾌청하고 심신이 상연한데 바다 가운데 큰 병풍 같은 바위가 오련히 서 있거든. 거동이 기이하더라. 이르크 선바위라 하더라. 봉 아래 악경을 somke 앉히고 풍류를 늘어지게 치게 하고 기생에게 춤을 추게 하였더니 봄 지키 하더라. 그래서 저기 기생도 춤추는 거 보면서 그 광경을 봤더니 좋더라. 그 중략 다음에 인하여 돌아올 때 본궁을 지나니 보고 싶대. 별차가 허락치 않아 하거든. 못 보고 돌아오니 일껏별로 가서 일월 줄 못 보고 무일막심한 제 다녀와서 가엾기를 어찌다 이르리요. 그래 일출 못 봐서 어떡하냐. 너무 좀 마음에 안 좋다. 그 후에 다시 보기를 이제 다시 얘기했지만 사군 남편이 이걸 막고 감히 생을 치 못했더니 임진년에 또 한 1년 정도 더 지나서 친척이 죽었어요. 친척이 죽어서 그 종이를 의단이 조카래요. 서울에 보내어 이미다리 놓고 고향을 떠나 4, 5년이 돼서 죽은지 이에 이는지 언니와 생면이 가족 얼굴이 그립고 그러니까 가족과 이제 결혼해서 헤어졌을 거 아니야. 가족 얼굴도 그립고 혼자 이제 함흥이 왔으니까 종이조차 보내어 시무를 돋으니 회포가 괴로운지라. 그 자기 조카도 그냥 서울로 보내버려서 마음이 좀 안 좋아서 다시 내가 해를 좀 마음이 안 좋으니 해를 좀 보고 싶다 하니까 또 허락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답답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인생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친척도 죽었는데 인생 얼마나 됩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해 뜨는 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시무와 지통을 쌓아 매양 우르라니 한번 시무를 푸는 것이 만금의 비와 바꾸지 못할 거니 가고 싶다. 내 마음에 이제 아주 좋지 못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다. 원님 역시 일출을 못 보신 고로 허락 동행하자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자, 동행하자 하시니 9월 17일 날 가기로 정하고 약속을 정하고 기생들을 이제 속기생 차섬이 아주 기뻐하여 치장하고 보배한 쌍 이랑이랑 그리고 이제 이랑은 이제 한여 이름이에요. 일섬이랑 개월하고 가는데 16일 밤에 당하여 17일 후에 떠나려고 해서 26일 밤에 당도하여 기생 비복에 다 잠을 자고 뜰에 내려앉아 사면을 관망하고 하늘이 흐릴까 이랬으니까 근데 걱정하는 거야. 또 하늘이 흐리면 어떡하지? 나 역시 민망하여 한 가지로 하늘을 울어보니 보름달이 월시 끝이라. 구름이 층층하고 진해의 사면을 둘렀으니 모든 비복과 기생이 발을 걸려 혀를 차.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기생들이 그거 해가 날이 또 구름이 낄 것 같은데요. 해서 애를 쓰니 나 또한 초조하여 하늘을 보니 오히려 천색이 좋지 않아서 붉은 기운이 일어나거나 흉중이 요요하고 요용이 불안하고 하늘을 무수히 보니 날이 늦으면 호운이 거치고 해기운이 나니 밥을 재촉해서 먹고 길을 떠나니. 그러니까 이제 떠나기 전날에 날씨가 좀 안 좋아서 마음이 안 좋았던 거죠. 곤복한 기생 두 쌍과 아이 기생 하나가 비룡 같은 말을 타고 섰으니 전립 모자예요. 모자 위에 공작모의 빛이 조요하고 말탄 모양이 나는 듯한데 군악이 교전하고 늘어지게 연주하니 옆에 있는 옆에서 연주를 막 하고 미세한 규증 여자로 지난해에 낭패하였지만 올해는 꼭 내가 다시 하자고 내가 다시 보러 가는 것은 우리 남편의 은혜가 아니겠냐. 남편 감사합니다 이렇게 쓴 거지. 그래서 뒷부분에는 봐요 했던 걸 되게 예쁘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긴 여정 우리 수능 특강 실전학습 1, 2, 3의 긴 여정의 이제 마지막 김만중의 구운몽까지 보겠습니다. 자, 구운몽은 구문소설이고요. 몽자르의 소설이고요. 인증번호는 8198입니다. 인증번호는 8198입니다. 이제 주제는 인생무상인데 우리가 보는 부분은 인생무상이 드러나 있지 않고요. 우리가 보는 부분은 사랑 이야기만 들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사랑만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겉에 있는 이야기, 구음은 워낙에 다들 유명해서 아시겠지만 겉에서는 이제 성진이 내가 이제 스님으로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꿈속으로 들어갑니다. 양소요가 되고요. 팔선녀, 여기 나오는 팔선녀는 2처, 6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제일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한 공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혼한 여성들이 있는데 처와 첩을 두죠. 여기서 이제
그 누구야? 그 누구랑 만나더라? 진채봉. 채봉이와 만나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요 안에서 이제 사랑 이야기가 좀 들어있고요.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요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워낙 이 미인의 진채봉을 이야기하겠죠. 성은 진이고 이름은 채봉이다. 모친이 일찍 죽고 홀로 부치는 모죠. 시방 빙패한 한대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서 일단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아직까지 안 하다. 이때 어사가 경사에 가고 일로 서울 관가, 그러니까 정부 쪽에 가고 소저가 홀로 집에 있는데 이게 천만 뜻밖의 그러니까 우연히 이게 양소유를 본 거야 주인공은. 그리고 이제 마음이 정하는데 내가 결혼해야겠다 생각한 거야. 여기서 이제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여자가 장부를 쫓으면 평생의 일이다. 일생의 영역과 고락이 달렸으니 문군도 과부라도 오히려 상해를 쫓았으니 이거 고사거든. 이제 문탕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자가 남편이 죽었어. 그 남편이 죽었는데 사마상여의 검은고 소리에 사마상여라는 사람하고 바로 혼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여자의 제1 목표는 좋은 결혼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나는 처자의 몸으로 비로 스스로 중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때 시대 상황을 알 수 있지. 스스로 중매라는 건 자유연애를 하지 않고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했거든. 근데 여기서 내가 스스로 중매를 하는 혐의를 피할 수 없으나 부녀절행 해롭지 않고 하물며 이 사람의 성명과 거주를 알지 못하니 부친께 취품하여 정하나에 중매를 부리면 동서는 뭐 어디 가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내가 이제 이 양소유의 이름과 거주를 알았다가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중매를 가면 이 사람이 떠나면 이제 다시는 못 만나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아버지는 없잖아. 자유여행은 옛날에는 안 되고 아버지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에이 안 되겠다. 얘를 내가 그냥 가서 만나야겠다 이런 거야. 그래서 빨리 화전을 펴두고 편지를 써서 글을 쓴 다음에 유모에게 줘서 이를 가지고 술집 앞에 나귀를 타고 내 집 누아에 와서 양묘사라는 시를 읊던 사람에게 가서 전하고 내가 그와 일생을 다 결혼을 하고자 하니 이는 나의 종신대사니까 삼가 허술하게 하지 마라. 이 선비 얼굴이 진짜 예쁘기 때문에 그 남자가 진짜 잘생겼으니까 무리 중에 섞이지 않을 것이니 네가 보자마자 딱 보면 알 거야. 그래서 이 편지를 전해줘. 그러니까 편지를 하나 쓴 거지. 당신과 사귀고 싶은데 이렇게 유랑이 유모야 얘기해야 돼. 아니 노야 아버지 그러니까 지 집주인이지. 이거 아니 아가씨 바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어르신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물으시면 어떡해요? 이는 내가 감당할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들어와. 만일 난군이 이미 결혼했으면 어떡해요? 만약에 결혼했으면 내가 둘째 아내가 되겠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 진짜 완전 찐러브야. 이 사람의 근데 나이가 되게 젊어 보여서 아마 실가 부인이 없을 것 같은데 유랑의 객점에서 양류사를 없던 상공을 찾으니 양생에 마침 전문으로 나가서 나이 많은 부녀가 저를 찾아와서 그거죠 그 유모. 양류사에 지은 수제는 소생인데 노랑 당신은 날 왜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보고 이제 의심이 없어서 여기서 얼굴을 보고 의심했던 얘기는 이제 아까 뭐라 그랬냐면 너 아름다움에 옷 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보는 순간 진짜 잘생겼으니까 이곳에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좀 조용한 데로 가자. 양생 유랑에게 읊하여 객방에 앉히고 온 뜻을 물으니 난군이 양류사를 읊으셨습니까? 저는 먼 사람입니다. 아주 큰 길 분명 누각에 수풀이 너무 예뻐서 양류사를 읊었습니다. 라고 하자 그때 누구 봤습니까? 이게 이제 확인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진짜인가? 마침 신선이 누상에 강림할 때 그러니까 신선을 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사람을 봤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진노야 댁의 여자입니다. 우리 집 소저입니다. 당시 신선이라고 얘기한 건 우리 아씨입니다. 이 소저가 영민하고 총애해서 매우 지인하는 명감이 있더니 그러니까 이제 머리도 좋고 되게 이제 분별하는 능력이 좋은데 난군을 한 번 보고 갑자기 결혼을 얘기했으니까 난군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난군은 이미 근데 이게 이 집 주인인 아저씨 집주인을 찾아가서 중매를 얘기하면 난군은 이미 이 땅을 떠날 것이니 시간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결혼을 시키려고 왔습니다. 양생 이 말 듣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그럼 이거 은덕을 어찌 있겠습니까? 근데 전 초나라 사람이라 집에 노모가 계시니 양가 부모님께 아뢰고 행하려니와
그러니까 이제 혼인은 부모님께 얘기하고 하자. 일단은 말로 이제 혼약을 정하자.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기로는 얘기하고 일단 혼인식은 좀 나중에 하자. 유랑이 또한 이제 작은 편지를 자배우 작은 종이를 내어주더는 양생 떼어보니 양류산수다. 그 글에 하였거든. 누가 앞에 버드나무를 심어. 이건 이제 유랑이 쓴 거예요. 이거 유랑인데 진채봉이 쓴 거예요. 누가 앞에 버드나무를 심어 난군의 말을 메어 머물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머물게 했는데 어찌하여 꺾어서 채를 만들어 재촉하여 내려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버드나무 꺾어가지고 말을 이렇게 때리면서 왜 빨리 가버리셨습니까? 저 같이 있고 싶은데 왜 갔습니까? 야, 근데 양생이 보기엔 시를 너무 잘 쓴 거야. 그 청신이 완곡함을 감복해서 얘기해야 될. 비록 옛 시를 잘 짓던 왕의수와 최학사가 이보다 낫지 못할 거야 하고 다시 한 수를 써서 유랑에게 주니 버들은 천만의 시리를 하나. 옛날엔 인연이라는 거는 실이 맺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 실끝마다 마음이 맺혀 있습니다. 원하건대 월화노인, 그 전설 속에 나오는 노인인데 삼신할매 같은 건데 인연을 맺어줘요. 큐피트 같은 거예요. 월화노인이 노끈을 만들어서 봄 소식을 매어 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버드나무가 이제 저를 이제 노끈을 만들어서 우리 월화노인, 우리의 인연을 이제 정하려고 합니다. 저도 당신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야. 소저는 진단할 사람이고 나는 초나라에서 한번 돌아가면 산천이 만나는 소식이 끊기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이 상태로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날 것 같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또 심지어 중매인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대로 떠나주고 그러니까 달빛 틈타 얼굴 한번 보면 안 될까? 소저도 시 또한 뜻이 있으니 얘기해봐. 유머가 가서 전하기를. 우리 소저가 난군의 해바삭함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난군을 만나려고 전하니 소저가 말씀하시기를 혼인 전에 보는 건 예의가 아니야. 바야흐로 그 사람이 그 의탁하려 해서, 그러니까 그 남편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건 아닌데 밤에 보면 의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제발 밤에 뭐 남자를 만나고 다녀라고 의심할 수 있으니까. 또 심지어 아빠 허락도 없는데 아빠가 들으시면 너무 그릇되게 할 거니 낮에 잠깐 보자. 그래서 양생이 우리 부인 될 사람 진짜 대단히 훌륭하구나라는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요번의 애정 소설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번호는 8198입니다.